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례하게 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 소모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떨어져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갖춰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마인드는 이겁니다. 통제 마인드예요. 아까 제가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무례하게 굴지? 이런 생각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는 항상 활기차야만 되고 일은 내 뜻대로 술술 풀려야만 하고 사람들은 나를 예의 있게 대해야만 하고 이 외에도 우리 삶에 끝도 없이 많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고 직장 상사는 합리적인 요구만 해야 하며 주말에는 날씨가 좋아야 되고 지하철도 내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와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짜증이 나요. 작지만 조금이라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비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까 그런 게 다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왜 그래야 되죠? 왜 나는 에너지가 항상 넘쳐야 됩니까? 왜 내 배우자는 내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까? 왜 내가 놀러 갈 때 날씨가 좋아야 하는 거죠? 내가 뭐 예쁘다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갈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어때요? 불가능한 걸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 인생을 낭비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정도의 크긴 다르지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5초의 법칙 저자인 멜 로빈스가 출연한 팟캐스트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서 이 통제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바로 Let them, 영어로는 Let them theory라고 하던데 Let it go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이론을 멜 로빈스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통제 욕구에 대한 원인이자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미 책으로도 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아직 출간이 안 됐어. 그래서 저도 아직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봤는데 이 멜 로빈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왜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가? 왜 내 맘대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가? 멜 로빈스는 이게 인간의 타고난 욕구래요. 왜? 원시 시대부터 통제는 곧 생존이었으니까.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어야지 맹수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내 주변의 변수들을 제거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이 본능이 우리의 DNA 깊숙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시시대의 이야기고 우리가 현대사회로 오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생존 문제랑은 연관이 별로 없거든요. 무례한 고객의 전화, 꽉 막히는 출근길,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되는 연인,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잖아요. 이거 생존에 연관이 있습니까? 큰 연관 없거든요. 즉,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원시시대 때 생명의 위협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구체적인 우리 실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딜 가나 무례한 친척 한 명쯤 있잖아요. 한 명이 여러분에게 너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애 낳아야지. 너네 집은 샀니? 이런 무례한 질문을 계속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도 좀 먹이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입 다물고 싶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노력해 보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좋다 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해도 냉정하게 그 사람 못 바꾸잖아요. 무례한 친척 못 바꾸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어떤 원인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를 놓치게 된다라고 멜로빈스가 말해요. 친척들 아까 예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례한 친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즐거운 대화해야지. 그런데 그 무례한 사람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표정 뚱해가지고 친척들 대화에 끼지도 않고 혼자 방에 들어가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하니까.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만 시간을 쓰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멜로빈스는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사실 핑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타인의 문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사실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쉽거든요. 예를 들어 내 진짜 문제는 내 커리어의 불안정성, 내 건강이 안 좋은 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진짜 문제야. 그런데 그런 걸 직면하는 거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빌미를 제공하면은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일종의 회피 기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 해결해야 할, 두렵지만 부딪혀야 할 그런 문제들인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현실을 교묘하게 회피한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정작 바뀌어야 할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방치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요.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욕구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통제 욕구에 대한 해결책을 멜로빈스가 뭐라고 제시하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해결책인 Let them입니다. Let them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라 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 해도 꽤나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고 꼬장이 나. 평소 같으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거라면은 Let them. 그 사람은 내 기분 안 좋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친구가 당신의 문자에 연락을 안 해.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한테 화났나? 내가 이전 문자를 좀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나한테 애정이 식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Let them. 내비둬. 문자 늦게 답장을 하고 내비둬. 라는 겁니다. 내가 헤어진 전 연인이 나는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Let them. 만나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 내가 짜증을 느끼는 순간 Let them. 내버려 둬.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너무 방관하라는 거냐.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에게 예의 없게 굴 때 혹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체념하라는 거냐. 방관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렛댐 방법론은요. 수동적인 체념이나 방관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나의 인지,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지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거라고요. 인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Let them, 내버려둬 라는 것의 첫 단계는 일어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나한테 인사를 똑바로 안 했어. 그러면은 뭐야? 저 사람 나한테 화났나? 내가 좀 만만하게 보이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했구나.
저 사람의 표정이 안 좋구나. 사실을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에 판단을 붙이면 안 돼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상사의 기분이 안 좋다고 나 때문인가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뭡니까? 나랑 어떻게든 연관지어서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짜증나는 현상이 생겼다. 뭔가 거슬리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선택. 내가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나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되잖아. 그런데 사실 그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원인이라고 해서 나까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상황을 인지한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 저 새끼가 미쳤나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그래 다행이다.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내가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부딪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발생한 상황과 나의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유발하는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어떤 무례한 행동들, 그게 옳은 행동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례한 거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한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 분노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운전을 하면 언제나 이상하게 운전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에게 분노할 거리를 던져줄 거예요. 그에 대한 분노는 정당해요. 그런데 정당하다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요즘 보면은 모두가 화나 있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되게 사소한 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정의구현의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겠지만 화날 만한 상황이 된다고 해서, 내가 화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좋은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이 let them, 내버려둬.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생겼네. 그게 화날만 하지만 나는 화 안 낼 거야. 이런 대처법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내가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 내 에너지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 문제입니다. 왜 그들의 문제 때문에 내 에너지,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맞고 있고 뚫어내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를 그냥 튜브 타고 조용히 물결 치듯이 따라가면은 그건 힘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 이거는 진짜 참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 뭐 이런 거, 혹은 불이익을 확실하게 받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너무 커져.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굳이 우리가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상하게 생판 남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굴면은 그래 저런 사람인갑다는 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꼭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더 깔끔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나를 더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t them, 내버려 두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존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가 무관심해져라, 관심을 끊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독립성은 그냥 인정해주고 나도 나대로 그들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막아주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돼야만 해라는 당위성을 포기하는 게 let them,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부정적인 것에 낭비하는 에너지가 회수가 됐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 바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let me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let me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즉 관점이 세상에 가 있었다면, 타인에게 가 있었다면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의 반응, 의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있어요. 멜 로빈스는 우리가 let them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를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What you think next. 다음번에 네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인간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생각은요, 자동 반응이야.
아까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분노를 하듯 차가 끼어들면 분노하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를 긁었어. 그러면은 내가 곱씹으면서 화를 점점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 이 자동 반응을 누구나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렛댐 했잖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다음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누가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이거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왜?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뇌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생각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 말하냐?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감정이 굉장히 불쾌한데 이 불쾌한 거 대신에 내가 지금 도움되는 생각을 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단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생각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생산적인 방법은 없을까? 더 긍정적인 생각은 없을까? 이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쨌든 인생이 더 나아지기 위해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요. What you do don't. 넥스트는 안 쓰겠습니다. What you do, don't. 무슨 말이냐? 네가 해야 할 것은 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 저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이 행동만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돈이 있다면은,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은 그러면 행동할 텐데 아니요. 행동을 해야 그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상황을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뭘 할 건가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바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바쁘고 우리 팀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특정 팀원에게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계속 실수하고 고객 컴플레인 나오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화나지. 화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제 자동 반응은 뭡니까? 진짜 장난치나?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몇 번 화도 내보고 말도 해봤는데 안 바뀌어.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바꿀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분석을 해보니 원인을 찾는 거, 분석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직원이 실수해도 화 안 내고 하루 생활 패턴을 지켜봐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관찰자 모드로. 근데 이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있던 게 아닌 거예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잠을 안 자는 거야.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판단력이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잔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행동 자체, 문제되는 행동 자체 let them 내버려 뒀어요. 바꾸려고 안 했어. 대신에 let me,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관찰해 보니까 문제가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한 3일을 강제 퇴근시켰어요. 그냥 빨리 강제 퇴근, 나가 해서 퇴근시키고 그냥 일을 제가 좀 더 해줬어요. 다른 직원 더 시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외부 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감정적 반응을 하는 대신에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생겼다고 막 짜증내고 감정 소모해봤자 에너지 낭비밖에 안 돼요. 대신에 감정 소모한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순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멜 로빈스가 말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요, 바로 How to process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이거 지금 다 멜 로빈스의 팟캐스트 내용 분석에서 제가 해설을 더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let them theory, 내버려둬. 그래, 사람이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감정을 마치 무시하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안 돼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해봤자 감정의 동물이야, 인간은.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정에 대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일종의 신호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침해됐다. 이런 신호가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감정의 끝에서 분노해버리고 화내버리고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멜로빈스가 말합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나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라는 거죠. 감정을 인정하라는 게 감정에 압도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에 그냥 잠겨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 상황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방법론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A라는 조건이 생겼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화가 풀리더라라는 방법론을 만들라는 겁니다. 화가 났어? 아, 그러면 잠시 그 현장을 벗어나서 심호흡을 하자. 아, 화가 났어?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하자. 화가 났어? 운동으로 에너지를 좀 빼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인정하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해둠으로써 내가 나의 감정을 처리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죠. 감정이 나를 휘두르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가 관리하고 인정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Let Me Theory는요, 멜로빈스는 뭐라고 말하냐? 결국 자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나의 생각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감정, 감정 처리.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 낭비하지 않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어떤 화가 나는 사건, 주위 인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 이런 것들에 분노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즉,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부정적인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게 되죠.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그 유한한 인생을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들에 낭비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겁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Let Them Theory,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냥 심리학 이론이라기보단 뭐랄까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도록 Let them, 내버려 두세요. 세상이 내 뜻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요? 그대로 두세요. Let them. 대신에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나에 대한 문제는 Let me, 내가 처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그 시작,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그 작은 시작이 내버려둬, 내가 하게 해. 이런 let them, let me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번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짜증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let it go라고 할까요? let it go, 내버려둬.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지에 집중해. 이것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생각, 행동, 감정의 주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